도와줘 다티상에 영상을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분석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트를 시작하신 지는 이제 한 2달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레이팅은 C5 이제 막 되셨다고 해요. 제가 뭐 무시하려는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C5나 C6, C7, 그리고 이제 B8, B9 정도까지는 불 한두 개 때문에 거의 그렇게 레이팅이 차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불을 넣는 게 가장 목적이잖아요. 자세 자체가 이제 불에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는 자세인지 억지로 던진다라는 느낌이 강하면 불에는 들어가겠지만 오랫동안 던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던지질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줄어든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다트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셨잖아요. 항상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 잘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다트를 내가 뭐 샀어. 그 배럴 하나 구매하고 나서 이제 나는 배럴을 이제 새로 구매를 했고 배럴이 나한테 손에 딱 맞는 것 같아. 나는 이제 레이팅이 빨리빨리 해서 잘잘 오를 거야 했는데 잘 안 오르거든,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 배럴이 나한테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그 배럴을 버리고 다른 배럴을 사고, 그런 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여기저기 정착도 못하고 이제 자세가 오히려 더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예로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 자세가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배어들게끔 하려면 몸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잡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트를 하면서 나는 진짜 빨리빨리 A클래스를 달아서 빨리빨리 프로 라이센스를 따서 빨리 프로 대회 나가서 빨리 유명해지고 이렇게 해야지. 계획 잡아놓는 건 상관없지. 근데 그거를 터무니없이 나는 단기간 안에 할 거야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하시면 오히려 더 망가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다트를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하라고 해요. 이게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다트를 잘하고 싶은 욕심은 엄청 많은데 안 되니까 포기하고 비도 못 찍고 그냥 다트 접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생각을 그만큼 많이 해야 실력이 빨리 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연습량도 당연히 많아야 하고 자신의 신체가 어떤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신체를 알아나가는 그 기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달에서 반년, 정말 길게 보면 반년. 그냥 다트판 있으니까 다트 던져 이렇게 하는 거 제외. 정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던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잡아나가야 하는지를 저든 잘 던지는 지인들이라든지 프로 선수가 있을 거고요. 그분들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신체가 어떤지, 내가 던지는 거를 내가 직접 느끼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은 완전 틀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신 것 자체가 되게 용기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안 올리고 그냥 나 다트 못하니까 이런 거 찍어서 올려서 뭐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서스럼없이 올려주신 드림이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분히 발전될 수 있는 거를 제가 제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먼저 보면, 여기 보면은 다트를요 일단은 세 손가락으로 집으시는 건가요? 그립이 일단 짧고, 제가 봤었을 때는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3핑거니까 이게 세 손가락이 이렇게 닿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립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짧으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던질 때 정확한 포인트에서 딱 놔주는 것도 조금 힘들 뿐더러 흩날리듯이 나가요. 다트의 힘 전달이 확실하게 딱 전달이 돼서 쭉 나가는 그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다트가 이 손끝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배럴이 정말 무거운 거 아닌 이상 다트가 이렇게 흩날리면서 나가요. 다트가 정말 무거운 걸 쓰잖아요. 이거 스틸 배럴이나 이런 것처럼 다트 배럴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배럴을 쓰게 되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던져도 그냥 무게 때문에 훅 나가요. 근데 소프트 다트를 하시는 거면 그래도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거를 쓰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25g 이상 쓰는 거 아니잖아. 조금은 안쪽으로 잡아줘야 돼. 다트를 던질 때는 내가 내 손에 최소한의 힘으로 다트판까지만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힘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다트를요 내가 여기에서 던지잖아. 다트판까지 던져서 이렇게 해서 던져서 저게 팍 박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면 요거 플라이트 필요 없어요.
플라이트 필요 없고 진짜 칼이나 도끼 던지듯이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던지는 그게 던지는 거고, 플라이트가 있다라는 것은 바람을 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가면서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나간다고. 요 위로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던져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배럴 무게 때문에 알아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팔 힘으로 던지고 그냥 손목 이렇게 해서 던지고, 농구하듯이 팔 힘으로 던지고 어깨로 던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과도한 힘이 많이 들어가서 내가 다트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의 힘으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 끝으로 해서 이렇게 잡는 것은 내가 살짝 얹어서 던진다라고는 하지만 힘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다트를 잡을 때는 최소한 요 검지랑 요 검지 사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얕아도 한 여기 마디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엄지가 이렇게 해서 밑에 받쳐준 상태에서 이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약간은 조금 더 안쪽으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 여기 마디 여기 정도까지는. 그리고 엄지 같은 경우도 손끝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보분들이 거의 그래요. 다트 이렇게 잡아요. 지금 여기 밑에 부분이 뻥 뚫렸죠? 포물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던지는 거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밑에 박혀요. 위로 던지려면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는 거를 엄지가 받쳐주고 있죠. 엄지가 받쳐주고 있는 힘까지 포함해서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다트가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엄지도 같이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으로 해서 얘도 같이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트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위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다트가 위로 간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 첫 번째 마디, 최소 여기 첫 번째 마디와 여기 두 번째 마디 사이, 여기 밑으로 들어가면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서 다트가 빠져나올 때 손에 다 걸려나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딱 잡히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가 같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엄지도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한 손 딱 떼면 방향이 틀어지시나요? 이걸 왜 물어봤냐면 엄지랑 검지 위치가 지금 딱 일자로 되어 있지 않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어진다고요. 이렇게 해서 엄지와 검지랑 중지가 이렇게 거의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해서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중지를 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도 휘어진다고요. 검지랑 중지랑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랑 엄지가 밑에서 위로 눌러주는 힘이랑 얘는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이 두 방향으로 해서 눌러주고 있고 얘는 한 방향으로 해서 눌러주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다트를 딱 릴리즈를 할 때 엄지, 검지, 중지를 세 개를 한 번에 같이 떼면은 상관없는데 같이 떼질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떼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떼져요. 약간의 오차는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하려면 엄지와 검지가 이 같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중지를 떼더라도 방향이 틀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중지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엄지랑 검지랑 잡으면요,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잡고 있는지 이렇게 잡고 있는지 몰라요. 농구를 할 때 왼손의 역할이 뭐죠? 공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받쳐주고 있잖아. 이 왼손의 역할이 요거 중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투 할 때 이렇게 던져요? 왼손으로 받친 손도 공한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받쳐놓고 이렇게 던지잖아. 이게 중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지랑 검지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중지는 방향을 잡아주는 이 왼손의 역할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you